이번 영상에서는 anyone, anybody, anything 얘네들이랑 친해질 건데 얘네의 공통 부분이 뭐죠? 바로 any예요. 그럼 any부터 만나볼까요? 얘네들은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죠. any도 그런 일을 할 거예요. 명사의 수량을 나타내거나 명사를 가리킬 거예요. 수량을 나타내는 any부터 볼게요. any는 명사 앞에서 명사의 대략적인 수량을 나타냅니다. 이것만 보면 누군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얘, 썸이 떠올라요. 대략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any는 썸과 같아요. 둘 다 명사 앞에서 명사의 대략적인 수량을 나타내니까요. 그래서 any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대략적인 수량을 나타낸다면 그 명사는 복수 형태가 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런 이유로 썸이 셀 수 있는 명사의 대략적인 수량을 말할 때 한 개를 의미하는 단수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나타내는 복수 형태를 쓴다고 했었죠? any도 마찬가지예요. any가 어떤 명사의 대략적인 수량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라면 썸과 같은 이유로 단수 형태를 쓰지 않고 복수 형태를 씁니다. 셀 수 없는 명사라면 어차피 하나의 형태만 있을 테니 그걸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any 대신 썸을 써도 의미는 같아요. any나 썸이나 둘 다 명사의 대략적인 수량을 말하니까요. 그런데 영어 사람들이 괜히 심심해서 any도 만들고 썸도 만든 건 아니겠죠? any와 썸 둘 다 대략적인 수량을 말할 수 있지만 쓰이는 곳이 달라요. 우리는 무작정 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쓰이는 곳이 다른 이유를 any와 썸이 가진 느낌적인 느낌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썸은 긍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긍정문에 잘 어울린다고 했죠? any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any는 부정문과 잘 어울립니다. 모든 종류의 문장은 명사의 대략적인 수량을 말할 때 두 가지의 선택권, any와 썸이 있어요. 긍정문은 둘 중에 긍정적인 느낌이 나는 썸을 선택하고 부정문은 둘 중에 부정적인 느낌이 나는 any를 선택하고 의문문은 필요에 따라 썸을 선택하기도 하고 any를 선택하기도 해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며 물을 때는 긍정적인 썸을 쓰지만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물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any를 씁니다. 무언가 모르면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any를 쓰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하지만 오래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명사의 대략적인 수량을 나타내기 위해 any를 쓴 문장을 살펴보면서 any와 더 친해져 볼게요. 이 문장에서 일단 이 부분만 볼게요. 계란의 대략적인 수량을 말할 건데 계란은 셀 수 있는 가산명사죠? 그래서 단수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나타내는 복수 형태가 온 거예요. 자, 계란의 대략적인 수량을 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some 또는 any. 그런데 이 문장은 not이 있는 부정문이에요. 그래서 썸이 아니라 부정적인 느낌을 가진 any를 선택했어요. 만약 not이 없는 긍정문이었다면 썸을 선택했겠죠? 이 문장을 해석하면 결국 달걀이 몇몇 개도 없다는, 달걀이 어느 정도도 약간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저는 부정문에 쓰이는 any가 무슨 뜻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한국어로 매끄럽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긍정적인 느낌이고 돈이 없으면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있다는 건 긍정적인 느낌이니까 긍정문에서 대략적인 수량이라는 건 있다의 느낌으로, 없다는 건 부정적인 느낌이니까 부정문에서 대략적인 수량이라는 건 없다의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이 문장은 계란의 대략적인 수량이 존재한다, 있다는 말이지만 이 문장은 계란의 대략적인 수량이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부정문에 쓴 any는 any 자체는 썸처럼 명사의 대략적인 수량을 의미하고 있지만 부정문에선 그 대략적인 수량이 결국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명사의 대략적인 수량이 없다는 의미로 바라보면 좋아요. 한국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 문장은 이렇게 이해해야 한국인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이 문장도 이렇게 표현해야 자연스럽고요. any 자체는 썸처럼 명사의 대략적인 수량을 의미하니까 이 부분만 보면 약간의 질문들, some questions랑 똑같은 말인데요. 물어보는 문장에서 썸을 선택하면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묻는 거고 any를 선택하면 정말 궁금해서 몰라서 묻는 거라고 했죠. 자, 물어보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너는 가지고 있니? 약간의 질문들을. 물어보는 문장이면서 긍정문이죠. 긍정문이니까 대략적인 수량이 있다는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너 질문 좀 있어? 너 나한테 질문 좀 있어? 이런 문장이에요. any를 썼으니까 정말 궁금해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자, 물어보는 나는요, 네가 나한테 질문할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썸을 쓰면 어떨까요? any나 썸이나 명사의 대략적인 수량을 나타내니까 해석 자체는 같아요.
그런데 의문문에 썸을 쓰면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묻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물어보는 내가 생각할 때 네가 왠지 나한테 질문이 있어 보여서 그래서 묻는 느낌인 거예요. 썸을 쓴 문장과 애니를 쓴 문장의 의미 차이가 없어도 이런 소소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이번에는 애니가 명사 앞에서 명사를 가리키는 경우를 볼게요. 자, 우리 some, any, every도가 명사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일 때는 한 번에 하나만 가리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왜냐면 그래야 애니가 셀 수 있는 명사를 가리킬 때 그 명사는 하나를 나타내는 단수 형태를 써야 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셀 수 없는 명사라면 어차피 한 가지 형태니까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명사를 가리키는 애니는 어떤 명사라도 상관없어 라는 의미로 명사를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역을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는지 물었는데 애니 버스라고 대답을 해요. 명사를 가리키는 애니는 어떤 명사라도 상관없다는 뜻이잖아요. 명사 버스를 가리키는 애니는 어떤 버스라도 상관없다는 뜻인 거예요. 이 문장을 볼게요. I will take. 여기서 take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나는 받아들일게. 어드바이스는 충고, 조언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죠. 어떤 충고든 받아들일 건데 그 충고는 어떤 충고라도 상관없는 충고니까 난 어떤 충고든 받아들일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참고로 가리키는 any 역시 부정문과 잘 어울리는 편인데요. 긍정문에서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nybody, anyone, anything 얘네를 만나볼까요? 얘네들은 부정대 명사죠. 명사니까 얘네들은 명사가 올 수 있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쓰인 any는 가리키는 any를 닮았어요. any는 한 번에 하나만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얘네가 온다면 동사는 얘네를 한 명, 한 개처럼 생각할 거예요. he, she, it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is겠죠? has일 거고 was겠네요. 먼저 anybody부터 볼게요. anybody는 이런 뜻을 가진 대명사예요. 아마 애니가 body를 가리키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anybody라는 대명사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어떤 몸이든 상관없다는 의미에서 누구든지 누구나 아무나란 뜻을 가지게 됐어요. one, body는 같다고 했죠. anyone도 같은 뜻입니다. 이번엔 anything을 볼게요. anything도 any가 thing을 가리키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단어겠죠.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집니다. any가 부정문이랑 잘 어울리다 보니 얘네들도 부정문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I don't know, 나는 모른다는 뜻이죠. 나는 누구도 아무도 몰라라는 문장인데 한국인의 우리한테는 누구도보다 아무도로 해석해야 조금 더 자연스럽네요. Do you know, 너는 알고 있니? Anything,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아무거나 about him, 그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너는 그와 관련된 어떤 것을 알고 있니? 그와 관련된 거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는 말이죠.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그에 대해서 뭐 좀 알아?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possible은 가능한이란 의미의 형용사 단어예요. 무엇이든 가능한이다.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란 문장이었어요. 대명사는 아니지만 any로 시작하는 다른 단어들도 함께 살펴볼게요. 언제든지라는 뜻을 가진 부사 단어 anytime은 아무래도 이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단어일 거예요. 어떤 시간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언제든지라는 부사 단어를 만든 건데요. 사실 영어 사람들은 처음에 any가 time을 가리키는 모습 그대로를 베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any가 time을 가리키면요. any와 time 사이에 공백이 있죠. 왜냐면 any는 time을 가리키며 설명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데 영어 사람들이 귀찮았는지 아예 저 공백도 포함해서 그대로 하나의 부사 단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쁘잖아요. 어차피 하나의 단어니까 공백을 없애서 쓰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고 이렇게 부사 anytime을 공백 없이 any와 time을 붙였어도 부사 단어로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단어인 거예요. 이렇게 써도 또 이렇게 써도 똑같은 문장인 거죠. 너는 나한테 전화할 수 있어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anytime 얘네를 살펴보면 문법 박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이런 말을 보니 당황스러운데 이거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마치 외워야 할 것처럼 썼을 뿐이에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죠? at은 장소나 시간의 지점을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예요. 그 전치사 뒤에 명사 time이 왔죠. 그리고 그 타임이 어떤 타임인지 알려주려고 any가 온 거고요. 어떤 타임이냐면 어떤 타임이든 상관없는 타임.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는 시간의 점이라는 건 언제라도 아무 때나라는 의미겠죠? anytime은 부사 단어이기도 하지만 전치사 at 뒤에 쓰인 anytime은 부사 단어가 당연히 아니고 이 구조로 쓴 거예요. anytime 부사 단어는 당연히 전치사 at 뒤에는 올 수 없는 거예요. 외워야 할 것처럼 써 있었지만 외울 필요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anywhere는 어디에, 어디든, 아무데나라는 뜻을 가진 부사 단어인데요. 대명사로도 쓰기도 해요. 대명사로 쓸 땐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쓴다는 점이 다르겠죠? 이 단어 역시 애니가 where를 가리키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곳이든 어떤 장소든 상관이 없다는 거니까 어디서든 어디나 아무데나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I will go. 나는 갈 거야. Anywhere. 어디든. With you. 너와 함께. 나는 어디든 너와 함께 갈 거야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 anymore부터 볼게요. anymore는 두 가지 상황에서 만날 수 있어요. any는 명사의 대략적인 수량을 나타내기도 하죠. 여기서 any는 대략적인 수량을 나타내고 있어요. Any cups는 몇몇 개의 컵을 의미하겠죠. 너 컵 좀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 더라는 의미를 더하고 싶을 때 그때 more를 씁니다. 너 컵 좀 더 있어? 이 문장에 more를 쓰면 너 우유 좀 더 있어? 라고 묻는 거죠. 부정문에서 any는 대략적인 수량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 more가 같이 쓰였다면 수량이 더는 없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컵이 더는 없다는 말이죠. anymore는 두 가지 경우에서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더라는 의미를 덧붙이는 경우였고요. 두 번째 경우는 anymore를 하나의 부사 단어로 쓰는 경우인데요. 이때 부사 단어인 anymore는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We don't talk,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 부사 anymore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야 라는 뜻이니까 과거에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우린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가 되겠죠. 부사 단어 anymore를 영어 사람들은 이렇게 공백을 없애서 쓰기도 해요. 공백이 있는 부사 단어 anymore는 공백이 없는 부사 단어 anymore와 똑같은 단어인 거죠. 마지막으로 anyway를 만나볼게요. anyway는 크게 어쨌든 이란 뜻이 있고 그건 그렇고 란 뜻이 있는데요.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 이 단어도 이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단어라고 억지를 좀 부려보면요. way는 방법, 길이란 뜻을 가진 명사잖아요. 어떤 길이든 상관없다라는 뜻일 테니까 anyway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anyway는 대화의 방향을 바꿀 때 그건 그렇고란 뜻으로 씁니다. 대화의 주제가 골드킹이죠? 그런데 anyway를 썼다. 화제를 전환하겠다는 의미예요. 그건 그렇고 I have to go는 나 가야 돼 라는 뜻으로 미래에 할 거예요. 그건 그렇고 나 가야 돼. 어떤 길이든 상관없다라는 말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anyway에는 어쨌든 이란 뜻도 있는 거예요. 네가 비록 나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이렇게 말하고 I love you anyway 라고 한다면요. 어쨌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에브리 어쩌고들을 만나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